대리점에다가 일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본사에서는 그렇죠.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뭐 3인 1조가 됐든 4인 1조가 됐든 인원이 부족한 지역은 본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겠다. 개선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면은 네.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이 실현되려면요. 물론 이제 본사 조직은 이미 지점하고 얘기가 다 돼 있고, 근데 지점은 또 그 밑에 영업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딜리버리,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택배입니다. 영업소장들이 기존에 30년 동안 고수해왔던 이 어떤 습관, 조직 체계를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인 1조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액션을 해서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다 간 것 같고, 또 지점, 대리점에 따라서 이걸 지금 실행해서 준비하는 대리점도 있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못 움직이는 대리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사 조직과 현장과의 어떤 갭은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실행을 하면은 이제 하면서 또 아마 2025년 1분기 안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사하고 현장 간에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택배 기사님들이 수만 명이 계시지만 2만 네. 명이 넘는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이 계시지만 뭐 이게 그 대한통운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30%에 해당하는 직영 기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네. 그냥 자영업을 하시는 지인을 네. 통해서 자신의 차를 그렇죠.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직접 그런 또 이런 기사님들하고 이런 뭐 협의를 한다든지 네. 여기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리점 연합회에다가 그 부분에 그렇죠. 이제 사실 이름을 좀 하고 네. 거기서 중간에 이제 대리점 연합회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네.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4차례 정도 협상을 했었고 이제 5차 협상을 시작할 때 이제 택배기사 쪽에서 이 약간 좀 딜레이를 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서인지 네. 약간 결렬은 아니지만 어느 네. 정도까지는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협상이 그런 네.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어떤 뭐 믿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 사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니까 약간 택배기사 노조 쪽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류현장의 업소장은 월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존의 택배 체제에서는 딜리버리 하는 배송하고 또 자기 지파에 따라 요율에 따라 달라졌고 하루에 진짜 배송을 하는데 밀집도가 있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있으면 권역이 괜찮지만은 광역 거점 라우팅 동선이 긴 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4인 1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아마 이게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럼 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첫 스타트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과거 상황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에 야마토 택배가 이제 택배 원조인데요. 여기도 일본도 2007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마토 택배도 한 10몇 년 전의 얘기인데요. 뭐 매출 규모 지금 15조 원 넘었고 상당히 뭐 택배로서는 이익 구조가 괜찮았죠. 3PL도 잘하고. 근데 이제 고정비를 투자해서 물론 이제 야마토 택배는 전부 거의 정규직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계약 관계에서 이제 영업수장들 관계인데 인력을 갖다 이제 시프트를 하다 보니까 주 40시간 제도를 하면서 어떤 뭐 5일 일하고 쉬고 이 로테이션을 해갖고 이제 늦게까지 배송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상황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배송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뭐 주 40시간은 말도 안 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하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걸 갖다 이제 5일 체제로 바꾸면서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어떤 휴일을 주면서 로테이션 한다니까 이게 사실 본사 또 대리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프트 이거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배 원조 야마토도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이거 시행착오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뭐 한두 달이 끝난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걸렸고 여기에 고정비를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마 일요일 날 배송하면 한 지금 50% 인상해 주지 않나요? 예, 일단은 뭐 1.5배 정도는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일단은 당근책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한통운이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네.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택배기사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택배기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월화수목 금토까지 배송하던 그 인력들을 조금 그 조를 나눠서 이 대한통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리점 체계에다가 개인이 영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의 권한, 원래 본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구역이 있고, 본인이 무슨 뭐 독산동이든지 뭐 가리봉동이든지 어쨌든 그 동을 맡게 되면은 그 동에서만 돌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그 좋은 라우팅, 뭐 꿀 라우팅이라 그러는데 좋은 라우팅을 가지신 기사님들은 그게 네. 권리금도 받을 정도로 그렇죠. 뭐 몇천만 원, 맞아요. 뭐 억대 권리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지역을 선호하기도 하고 혹은 안 좋은 지역도 있어요. 막 그렇게 배송하기도 어렵고 뭐 남배송 지역에다가 막 이런 주택가도 네. 많고 그런 지역은 또 신입사원도 많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내 구역, 네 구역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4인 1조가 됐던 좀 작은 대리점 같은 경우는 6인 1조가 됐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송하고 일요일날 쉬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배송 지역으로 하고 토요일 날은 4인 1조면은 나머지 3사람의 배송까지 내가 다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또 그 다른 사람이 내 거하고 포함해서 나머지 3사람 걸 해주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내 배송 구역을 평상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토, 일, 이틀간은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4명의 택배기사의 물량을 배송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택배기사 쪽에서, 택배 노조 쪽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요일 배송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 물량이 적게 나왔지만 네. 사실 이거는 앞으로 이게 뭔가가 이제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서 일요일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혼자서 4사람의 그 배송 구역을 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뭐 인력 충원이 됐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협상은 중에 진행되고 있지만 맞아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돈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돈을 더 받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 만한 의향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시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성과급식으로 약간의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데 네. 인센티브가 원래 내가 할 때는 똑같이 건당 800원씩 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요일, 월요일 중에서 내가 당번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는 내가 300건을 했을 때 800건이 아니라 그거를 50% 할증 네, 붙어서 그렇죠. 뭐 1200원 그 정도를 갖다 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할 만은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늘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분기마다 10%씩 감액을 해가지고 막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25% 정도 그 네.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배송하는 거하고 내가 당번 걸린다 배송하는 거 주치를 할 때 그때는 평상시 금액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그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근데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 거기에 따라서 1월 5일 날 시행을 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은 여기 딜레이 될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 결국 이제 물량 권역이 많아지면서 권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보통 영업소장이 가져가는 임금 체계가 중요한데 아마 25년 1분기까지는 한 50%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고 2분기 안정화시키면서 한 25% 조정하자. 물량이 이제 늘어날 걸 예상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2025년에는 무조건 배송 체계는 이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5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선진 사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하다가 택배 터미널에서 분류돼서 지점에 와서 영업소장들이 1톤 탑차를 가지고 자기 딜리버리 하려면 로딩 상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다 하고 일부 보조 분류 인력을 할 그 전에 단가 인상하면서도 많이 좀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속도전으로 좀 해주면 너무 좋은데 과거에 성공 사례로 택배 원조 야마토는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는 뭐 정규직이니까 하지만은 아르바이트나 특정 인력을 고용해갖고 그 배송 영업용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탑차하고 다르고 좀 차량이 자유 개조해서 다른데 그걸 갖다가 배송하는 앞에다가 다 분류시켜줬거든요. 이제 과거에 우리 3자문 이제 3PL 사업할 때도 보면 트럭 앞에다가 알바라든가 전문 인력이 다 모여 상차 로딩하기 좋게 상품을 갖다 팔레트로 다 구성해주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결국 회전율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할 때는 배송과 집화 여러 가지 권역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지만은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 2025년 1월 하면서 시행착오가 잘 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 좀 힘든 지점도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공감하고요.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택배업체와 쿠팡, 이 온라인 대표 기업인데 네. 약간 그 공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진화라 그러죠. 공진화. 네. 즉 경쟁을 하면서 같이 진화해 나가는 모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으로 직영 배송 기사를 뭐 2만 명 가까이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직영 기사 체계가 아니라 쿠팡 키플렉스라고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그 대리점 취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영업점이라 그러죠. 네. 이제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쿠팡의 최소 인력만으로 쿠팡 로켓 배송을 남겨놓고 뭐 70% 80%에 해당하는 배송은 그냥 일반적인 대리점 형태로 일반적인 택배 그런 대리점 형태로 그냥 그 지입 기사들한테 사업권을 주고 거기서 배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반면에 재밌는 거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네. 이 키플렉스 하기 전에 하던 체계가 주로 이제 특정 권역을 정해놓고 직영기사들을 3인 1조로 묶었거든요. 네. 3인 1조로 묶어서 3명이서 공동으로 배송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배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그래서 당번지를 정해가지고 당번 날에는 내가 내 배송 번역을 갖다가 이 사람 옆 사람이 해주는. 근데 그게 전혀 엉뚱한 권역이 아니라 3사람이나 4사람이 한 권역을 묶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365일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 되게 이 제도, 대한통운에서 하는 제도를 본다면은 쿠팡이 이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인 제도로 해서 동일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그것들을 공동배송 체제로 만들어지겠다. 사실 예전에 쿠팡이 했을 때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쿠팡 기사들이 내 걸 다 끝냈어, 배송을. 네. 근데 이게 배송 권역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 배송이 끝나면은 다른 사람 못한 그 배송까지도 같이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물론 네, 품앗이 그렇죠.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네. 그런 근역도 있었고 또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쉬게 되면은 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병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업무량이 막 늘어나기도 해서 새벽까지도 계속 물량을 배송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한통운에 있는 택배 노조에서도 우려는 하고 있을 사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추가 인원이 없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조로 본다면은 이 택배 그 대리점들, 퀵플렉서들이 지금 못하는 부분들, 뭐 분량이 만약에 많아가지고 뭐 물량이 뭐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쿠팡맨들이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쿠팡 그 퀵플렉서들이 주말 배송을 갖다 안 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뭐 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쿠팡에 있는 그런 또 고정 멤버들이 가서 이제 배송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뤄되지 않을까. 지금 대한통운에 있는 이 직영기사들이 한 30% 남짓될 텐데 네. 그 기사들이 어떤 역할을 그런 뭔가 이게 좀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리베로 같은 역할이죠. 배구에서 그렇죠. 본다면 리베로처럼 본인의 구역도 하다가 또 일부는 또 그런 역할을 지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직영 기사들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네. 그런 영역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비용이 들어간다고 단순하게 이런 수수료를 인상해 준다 그게 아니라 인력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네. 거점별로 이런 물동량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는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짜줘야 된다는 거죠. 쿠팡은 그렇죠. 당연히 그걸 갖다가 이 PDP라고 해서 그 80%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 80%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역별로 그다음에 무슨 뭐 이 교통 환경별로 그다음 배송 환경별로 몇 명의 기사가 필요한지 몇 명을 갖다가 한 조로 묶을지 네.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갖다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작 단계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대리점에다가 일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본사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그렇죠.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인원은 이 구역은 뭐 3인 1조가 됐든 4인 1조가 됐든 인원이 부족한 지역은 본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겠다. 단순하게 1,000억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이런 성과급 주는 그런 용도에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면은 네.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차근차근 도입을 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 기자님, 그래, 포인트 잘 지적하셨는데, 쿠팡은 퀵플렉스 배송 전담반이 있고, 그걸 서브라는 게 쿠팡맨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멤버 숫자 안에서 로테이션 하려면 이제 이게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야, 택배 운전 야마토 같은 경우도
메인하고 서브를 보완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로테이션을 쉽게 하려면은 뭐 사람이 기계같이 그냥 360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병가도 있을 거고 뭐 갑자기 어떤 일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릴 때 로테이션할 게 유연하게 시프트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밀집도가 있냐 아니면 외지냐 여기 따라서 이게 다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가져가는 보수체가 달라지고 거기에 노동의 어떤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선진 기업이 그 정도로 그냥 많이 시행착오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아마 시제에 대한 통운도 보면서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